우리는 해마다 꽃들이 현상이 있어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하기야 겨울 월동 때 포도줄기 얼어 죽는 일은 사라져 그나마 몇 알의 포도라도 먹을 수 있는 게 다행이긴 한데 욕심이란 끝이 없죠. 남들이 지은 포도 농사는 알이 꽉꽉 박힌 포도를 따는데 우린 이런 꼭 삼보르 같은 포도를 따니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겨울이 춥고 냉기가 머무는 계곡지여서 추위에 강한 미국계 캠벨로리만 심고 있습니다. 손바닥 아줌마가 좋아하는 머루포도 NBA도 심어봤지만 다음 해에는 사라집니다. 그 좋다는 샤인머스켓은 꿈도 못 꿉니다. 그저 캠벨로리라도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것도 해마다 꽃들이 현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꽃들이 현상이란 포도 재배한 분이야 다 아는 사실인데 이처럼 포도꽃이 피고 수정 결실이 제대로 안 되고 꽃이 떨어져 버린다는 말로 화진 현상이라고도 하죠. 어떤 식물 현상도 그 원인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이 꽃들이 현상도 그 원인이 아주 많습니다. 원인이 많으면 이걸 묶는 것이 알아보기 쉽죠. 크게 세 가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가 다른 과수처럼 개화시, 냉해, 저온, 강풍 등 일기불순으로 제대로 수정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양분 부족입니다. 식물이 개화하는데 또 수정하는데도 양분이 많이 필요한데 그때 양분은 토양에서 흡수하는 양분이 아니라 뿌리에 저장한 저장 양분을 사용합니다. 다른 양분도 쓰이지만 무엇보다 미량 요소이긴 하지만 붕소 부족이 결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추 등 다른 과수도 붕소가 부족하면 결실률이 떨어집니다. 마지막 셋째가 바로 영양 생장으로의 돌아섬입니다. 모든 식물은 햇빛 선점을 위해 자라는 것이 첫째 본능입니다. 식물로 보았을 때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건 농부가 제일 우려하는 일이죠. 포도뿐만 아니라 모든 과수를 농부는 생식생장으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 새순 정리를 하고 가지 유인하고 비료를 조절합니다. 어찌 보면 과수 관리 전부가 생식생장 유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봄 되어 질소 비료 듬뿍 주면 불난점에 부채질하는 격이죠. 지적한 이 세 가지 원인 모두가 일어나야 화진 현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중 한 가지만 있어도 화진 현상이 온다는 점입니다. 꽃들이 현상이 올 때마다 빈약한 송이를 대할 때마다 공부를 하고 이에 맞게 대처를 했지만 욕심만큼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포도 농원마다 꽃들이 현상 원인이 다르겠지만 우리는 가을 저장 양분, 봄 붕사 살포, 개화시 기온 점검 모두 해보았지만 세 번째인 생식생장 유도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에도 꽃들이 방지를 위해 모든 부분에서 노력을 해왔고 특히 세 번째 생식생장 유도에 부족한 점이 있어 이놈들이 영양 생장 틈을 준 것이 없는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 포도는 노루 등 야생 조소를 막기 위해 경계 울타리를 따라 심어 갖고 오다 보니 길게 뻗는 포도순을 위로 동그랗게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줄기를 배치할 공간이 없다 보니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연적 포도 달린 순이 옆으로 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직립하여 세워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이런 순 배치, 가지 유도가 생식 생장보다는 영양 생장 유도로 꽃은 피웠지만 개화 후 알갱이를 떨어뜨리는 화진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돌을 떼어내서 사용하는 구석기에서 그저 갈아서는 신석기로 가는데도 수만 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구석기 사람 같습니다. 모든 과수는 가지를 세우면 영양생장으로 가지를 눕히면 생식생장으로 돌아서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데 이 둔한 손바닥 농부는 그 점을 간과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포도 원줄기 등 쪽에서 똑바로 위로 직립하여 크는 다른 과수에서는 도장지에 해당되는 새수는 크는 것은 다른 순보다 왕성하게 크지만 열매를 달지 않고 나오거나 큰 몸집에 작은 열매를 달고 나옵니다. 이런 걸 뻔히 알면서도 이걸 꽃들이 현상과 연결짓지 못한 것입니다. 알아도 헛스러운 구석기인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선 통행에는 불편하더라도 옆에 말목을 박고 유인줄을 설치하여 자라는 포도순을 옆으로 더 뉘는 것입니다. 가지를 세우면 영양생장, 눕히면 생식생장,
그 기본을 이제야 여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통행이 불편하다고 관행으로만 해오던 것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물론 계속 이렇게 옆으로 뛰어들 수는 없습니다. 개화 결실 끝난 후에는 말아 올려야 농장 관리에 불편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은 포도 신초가 자라는 대로 여기 새로 설치한 줄에 걸어 위로 자라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적심 방법도 바꿀 예정입니다. 이제까지는 포도 적심을 8잎 놔두고 적심한다느니 9잎 놔두고 자른다느니 하여 그렇게 따라왔지만 이번에는 남기는 잎수를 줄였습니다. 포도 2개를 단 줄기는 마지막 포도 열린 곳에서부터 6잎, 1개는 단 줄기는 5잎 남기고 자르고 있습니다. 대신 마대 사이에 나오는 작은 수는 잎을 1-2개만 남겨둡니다. 물론 이렇게 두면 포도가 다 익을 때까지 잎수는 모자랍니다. 그 모자란 잎 확보는 포도가 차차 굵어지는 대로 적심한 손을 몇 마디 더 연장하고 마대 사이에 올라오는 겨수를 두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생산해서 팔 것도 아닌 그저 울타리를 이용하여 일석이조로 씌운 포도 몇 그루, 그것과는 다른 품종은 없고 캠벌러리 몇 그리 키우고 있지만 그래도 알이 찬 포도를 먹고 싶어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은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손바닥 농장 채널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포도 화진 현상에 애를 먹고 그 원인이 저처럼 비슷한 경우는 참고하십시오. 물론 이거 한다고 꽃돌이 현상 전체를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크게 3가지 현상 중 그 어느 하나만 생겨도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 편집하면서 밖에 나가서 바로 찍은 5월 24일 현재 포도 열매 모습입니다. 다른 곳은 이미 개화가 시작되었는지는 몰라도 우린 아직 개화 전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송에서 개화가 이루어집니다. 개화 후 결실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고 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개면에 노름만 겸해서 포도 심어서는 팔 것도 아닌데 그저 열리는 대로 따먹으면 될 텐데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비록 쪽지시험에 해당하는 이것도 더 개선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점은 텃밭 농사 짓는 많은 분도 같은 생각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실천한 것을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